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한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벤져스라고 생각을 하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선 의원 하셨고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또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심장과 그랬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소아 심장. 오늘 모신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코로나 관련된 포스팅을 이제 SNS에 올려주시고 자료 정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대상으로 또 이제 공부도 좀 많이 이제 시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끝에 앉아 계신 분은 지금 고려대학교 예방학과 최재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지금 국민건강보호위원장 네. 하고 있고요. 과학검증위원장은 이제 지금 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TV에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종합적인 좀 리뷰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알아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오늘 이제 2,000명이 넘어서 아주 그냥 시끄러웠죠. 신규 확진자가 지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델타 변이 때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망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 사이가 사망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망자는 발생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치명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치명률이 시기별로 지금 한번 제가 이거 만들어 봤는데요. 국가별 유행 시기별 치사율. 파란색이 영국이고요. 가운데 있는 주황색이 미국이고 제일 끝에 회색이 우리나라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3차 때 조금 높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 치사율 또는 치명률은 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좀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지금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확진자 수가 피크일 때와 사망자 수의 피크일 때를 이제 단순 비교만 해서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이 단순 비교를 위해서 만든 이제 수치인데,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이런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최재욱 교수님께서 이제 방역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방역은 전문가들과 의료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주도해서 방역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처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마치 유령이 계속 출몰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정치 유령이 계속적으로 이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악몽이 계속 좀 잠잠해졌다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해외 유입 감염병이라는 중국 우한발 감염이라는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정치 외교적 그런 고려 상황, 또 조기에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패하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됐던 문제,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것은 작년에 있었던 사례처럼 방역이 또 팬데믹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던 이 절정이었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을 상대로 공공의대 의료 인력 확대라는 정치적 이슈로 소모적인 부분으로 이끌어가면서 자원과 피로도와 모든 부분을 낭비해서 또 3차 대유행을 발생시켜고 2차 대유행을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인력 대입이 지나치게 방역에 대한 부분을 위협함으로써 유령이 계속 출몰하듯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됐던 점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과 국민들과 일선에 있는 의료인의 많은 이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인내로 버텨왔던 부분이 이 지금까지 끌어온 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통계와 방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해외 지금의 현재 상황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오셨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돌파 감염이잖아요. 과연 백신을 맞으면 다 우리가 보호가 되나?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몇백 명, 몇천 명이 됐다. 네. 그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얼마고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네. 백신을 맞은 무슨 백신을 맞았나 이게 궁금한데 마침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원래는 799명을 했고 이제 요 다음 기사가 아마 요 같은 그룹에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네네.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했듯이 얀센 한 번 맞잖아요. 얀센이 제일 많아요. 네. 10만 명 접종당 이렇게 하면은 그 절대 수보다 10만 명 당을 봐도 제일 많잖아요. 51.4명이고 네. 아제가 24명, 네. 파이자 제일 적은 게 아제파이자. 요거는 네, 조금 네. 재밌는 결과더라고요. 네. 원래 다른 논문에 보면 파이자 2번 맞으나 아제파이자 맞으나 이렇게 교차 접종과 비슷한데 어쨌든 아제 맞고 파이자 맞는 게 제일 좋은 결과라 이거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얀센 한 번 맞은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비율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맞고 2차는 화이자를 맞은 사람이 이 돌파 감염이 가장 적었다. 두 번,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를 할 때 1차 맞은 사람, 2차 다 맞은 사람을 다른 나라하고 쭉 비교하면 딴 나라는 꼭 2배, 3배더라고요. 네.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차곡차곡 맞습니다. 4주, 네. 3주 후에 맞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 15%, 40% 네. 이게 간격이 너무 커요. 자꾸 늘리잖아요. 2차 맞을 거를 그냥 무조건 오늘도 뉴스 보니까 백신이 없는데 있는 거 그냥 한 번이라도 다 맞춰서 이게 40몇 %, 이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그런 논문도 있죠. 뭐 아제 백신도 12주까지 널려도 괜찮다. 또 요새는 파이자도 뭐 늦게 맞아도 괜찮다. 이런 논문도 아주 드물게는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정부에서 백신은 가져오지 않고 이제는 첫 번째 맞고 한참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의 효과, 아제를 한 번 옛날에는 이게 델타가 나오기 전에는 아제를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아제를 한 번 맞으면은 델타의 보호가 거의 없어요. 저 아제 한 번 맞았거든요. 네. 아직 이제 2차를 못 맞았어요. 아. 그러면 델타의 효과가 33%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중환자로 한 번만 맞으면은 중환자나 사망으로 갈 70%뿐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만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델타에는 이렇게 효과가 낮고 더군다나 중환자실로 가거나 사망 효과는 70%뿐이 안 돼요. 근데 다른 그러니까 mRNA 백신도 마찬가지고 아제 백신을 2번 맞으면은 60% 뭐 하여간 2번 맞으면 그래도 무슨 백신이든지 2번 맞으면 델타 2번 맞으면 델타라도 보호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세요. 94, 92, 뭐 네. 90 이렇잖아요. 94, 96, 92. 사망 예방. 그러니까 뭐든지 네. 2번 맞으면은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한 번 맞으면 재수 없으면 이 67%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나쁘게 될 확률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발생을 하는데 그 확률은 매우 낮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 나는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미국에 그 하나 재밌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버먼트 주에서 그 주는 정말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노인네가 많고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입원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백신 안 맞은 사람들만 네. 걸리거든요.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딴 나라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고르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쪽집게 뽑듯이 꼭 백신 안 맞은 사람만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빨리 백신을 맞는 게 정답이다. 정답이다. 네, 예. 네. 이제 백신 접종을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본권하고도 관련이 저는 분명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공무원이나 또 의료인이나 또 백신 접종을 반드시 본인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로 해야 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당연히 강제할 권리도 역시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의료진이나 또는 그런 이제 타인과의 이제 그 지속적인 공적 목적을 가지고 접촉을 하는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강제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강제화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이제 치료를 받을 것이냐, 백신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인데 항상 득과 실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이 많으면 취하는 것이고 실이 많으면 포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맞는 것이 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여기 앉아 있는 세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자, 요약과 전망. 지금은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없을 거다, 아니면 확실히 있을 거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확률은,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아마 해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인데 지금 2,000명이 나오는데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너무 지쳐 있고 방역도 오락가락하고 의료계가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은 다행히 적으니까 언젠가는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병에 과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70%, 80%, 90% 그것도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백신이 정답이고 치료제는 두 번째다. 코로나 백신을 지구상에서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퍼지는 것을 보고 알듯이 계속 변이돼서 유사한 바이러스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국민의 보편적 접종이 이루어지고 혹은 자연적으로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이 생기면 최소한 백신이 독감처럼 사망률과 치사율이 독감처럼 낮아지는 순간은 우리가 지금 벌써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조만간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일상생활도 독감처럼 정상화하고 치사율과 사망률에 초점 맞춰서 하는 시기가 우리도 근접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2,000명에 자꾸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신경 쓰는 이유는 백신이 보편적으로 접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시적으로 앞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빠르면 2달, 2차 접종까지 다 해서 3달, 조금 더 늦어지면 몇 달만, 그 기간만 우리도 참으면 최소한 확진자 숫자는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독감처럼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께도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백신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고 백신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 된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가족들 다 이제 백신 맞게 했고요. 그리고 대다수 의료진들은 저와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또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길 바라고 오늘의 프로그램이 거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정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나 또 소중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